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이군요. 11주차 2탓이 준비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태고요. 저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으로 뵙게 되었네요. 저희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 입문 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전반에 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짝 맛을 봤어요. 토픽 위주로 살펴보았죠. 우리가 데이터는 결코 깨끗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분석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다듬고 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처리를 살펴보았고 세 가지 토픽 정도를 쓱쓱 보았습니다. 첫째로 결특치 문제였죠.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해서 기록 관측했으면 참 좋겠으려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특치, missing value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missing value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제거하는 일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이건 너무 많은 데이터 소실을 불러온다. 그래서 열을 먼저 날리고 행을 적절히 날리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를 위한 코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드 자체를 통으로 외우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요. 우리가 낯설어 보일 수 있는 이 쉐입 그리고 DF 컬럼즈, 카운트와 같은 구문들을 이해하고 써먹을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결집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행 또는 열을 제거하는 드롭 앤 A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상치는 데이터 분석에 치명적인 영향 혹은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퀀타일이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수치가 아닌 범주로 된 데이터는 어떻게 바꿀까? 대표적인 방법이 더미 변수화였고 우리는 겟더미즈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의 중심 토픽은 바로 시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예쁘게 가공해서 보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 것. 우리는 그걸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프러립을 이용한 시각화 네 가지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캡터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매프러립의 경우에는 아주 디자인적으로 화려하거나 그런 도식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석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플롯들을 도식화하는 데 좀 유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피 데이터, 가상의 카피 데이터를 활용해서 토큰성 그래프를 플롯을 이용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 플롯은 웬만한 도식들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기본값은 꺾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괄호를 비워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플롯을 이용해서 세로막대 또는 가로막대 그래프도 그렸다. 이 경우에는 kind가 바나 바 h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언지를 드렸고요.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kind를 hist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막대 그래프랑 혼동하기 쉽지만 히스토그래프는 분포에 대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로 산출돼 있는지 눈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상향, 우하향과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기 때문에 비싸면 별로라고 여기는구나 라는 객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C본을 이용한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아니, 시각화 몇 분을 입으면 됐지? 라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사실 더 다채로운, 더 다양한 플롯들을 시각화로서 써먹기 위해서는 C본이라는 도구까지 장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웹플로립은 할 수 없지만 C본이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살펴보고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시각화를 위해 우리는 C본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다시피 보다 강력한 시각적 효과와 다양한 종류의 도식을 지원을 하고요. 다양한 플롯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용하시면 될 텐데 이 친구도 보통 약어로 씁니다. 어떻게? SNS. 여러분 인스타, 페북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SNS라는 줄임말로 C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플롯을 그릴 수 있지만 역시 테마토와 마찬가지로 4개의 플롯 정도를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C본을 이용해서 시각화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라이브러리 언더바 수원.cs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블랙보드에 올라가 있고요. 자,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제가 따로 뭐 조작을 하거나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기반이고요. 경기도 수원시 내에 존재하는 도서관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도서관 정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또 열람실 좌석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큰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열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카페 데이터와는 다르게 구분 번호, 구분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이브 001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 뜻은 뭐야? 인덱스를 새로 부여하는 게 맘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타스에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붙이는 게 디폴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CSV 파일을 불러오기만 해도 구분 번호가 새로 매겨지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C본 스타일 문법의 시작은 바로 카운트 플롯을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C본의 문법이 있잖아요. 애플론 리뷰에서는 보통 어떻게 했지? 점 플롯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명 점 플롯을 이용해서 애플론 리뷰에서 최각화를 수행했다면 이 C본 스타일에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플롯을 만들게 됩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주로 이런 스타일, 항상 이게 통한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주로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주로 sns.plot명을 이용해서 도식화를 수행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이번 내용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일단 코드를 먼저 봅시다. 저희 따라 적는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임포트 판다스, 이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야 되니까 주기되든 발기되든 있어야 되고요. 이번엔 C본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잖아. 그래서 import C본 as SNS 를 하고 출발을 합시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야 됩니다. 외부 데이터로부터 불러와야 되니까 PD의 with CSV를 이용을 할 거고요. 파일명은 우리가 알고 있군요. 자, 우리 지난 시간만 하더라도 인덱스 콜을 이용해서 인덱스 열을 대탕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 구조 보셨다시피 대탕할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with CSV를 바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E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기로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본에는 C본 스타일 문법이 있습니다. 그 문법은 어떠냐? 보통 SNS로 시작을 하고 플롯명을 점 뒤에 붙입니다. SNS의 특정 플롯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법을 잠깐 눈 찡긋 뜨고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뭘로 그릴지가 안 나와 있어. C본은 SNS에 나와 있고 카운트 플롯은 뒤에 나와 있는데 뭘로 그릴지를 지금 안 줬거든요. 즉 그릴 원본 데이터를 내가 안 줬다라는 거지. 애플러닝에서는 점 왼쪽에다가 원본 데이터를 집어넣지만 지금 여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적을 칸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눈치 빠른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이꼴 뒤에 원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카운트 플롯을 비롯해서 C본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 괄호 안에 데이터 요소에다가 넣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이대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다고자 문법부터 봤는데 지금 우리가 뭘 도식화하려고 해? 특정 요일에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휴관하는지 도식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야? 휴관일 기준으로 도서관 수를 세달라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휴관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휴관하는지 세달라라는 거잖아. 그 뜻은 뭐야? 카운트 플러스의 X축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휴관일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거. 그래야 월요일에 쉬는 곳 이만큼, 화요일에 쉬는 곳 이만큼, 일요일에 쉬는 곳 이만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X에는 휴관일이 들어가겠다. 카운트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데이터 어디에, X 어디에 두 가지를 넣어서 카운트 플러스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PLT 타이틀은 우리 이제 익숙하죠? 플롯의 제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애플론이든 C본이든 PLT 타이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슬라이드에서 잠깐 넘어가서 여러분의 콜앱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 지금 열어보실까요?
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콜앱을 열었습니다. 저는 파일에 이미 라이브러리 수원.csv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안 넣으셨다면 서류철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을 넣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뭐 중간중간 일시정지 해도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약간 그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일시정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나올 뻔했네. import pandas as PD. 이제부터 PD로 판다스를 추격할 수 있겠습니다. import c본 as SNS. 앞으로 SNS로 추격할 수가 있겠군요. 자, 라이브러리 수원.csv 파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일만 남았죠. 라이브러리 수원.csv. 이번에는 실제 파일이니까 뭔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EF로 가져오고 기왕 이렇게 적당한 거 EF 잘 불러가지나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죠. 오호라, 약간 창이 비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그러지긴 합니다만 도서관명, 선경, 도서관, 시도명, 경기도. 당연히 경기도겠죠. 수원 도서관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예쁘게 잘 뽑혔고요. 또 특히나 제가 주목하라고 했던 거는 구분자가 별도로 없다. 그래서 인덱스까지 판다스가 완벽하게 부여해 준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카운터 플롯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SNS에서 플롯을 그리겠다. 야, 너 무슨 플롯 그릴 건데? 카운트 플롯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그릴지 안 알려줬잖아. C본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 DF에 모든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야, DF에 뭐가 되게 많더라. 도서관명도 있고, 시각도 있고, 휴관일도 있고, 유형도 있는데, 너 뭘 셀 건데? 라고 묻습니다. 아, 나 휴관일 셀 거야. 일요일에 휴가 나는데 얼마나 많은지, 월요일에 휴가 나는데 얼마나 적은지 알려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깔쌈하게 제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를 하라, 쪼.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이 문제일고 하고 보니 PLT가 디파인 안 돼 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에러에 맞부딪힌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PLT 왜 디파인 안 했죠? 아하, 우리 지난 시간 테마 2까지만 하더라도 맵푼론립 가지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우리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런타임에서 시작하니까 PLT를 안 불러왔군요. 안 불러왔으면 불러주면 그만이죠. PLT 불러오는 거 어떻게 됐더라? import metplot reply 에즈필.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강좌 느낌 알고 있죠?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강의 자료에서 봐서 그대로 치는 거예요. 익숙한 분들만 외워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허라, 뭐가 많이 뜹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주차 수업부터는 이런 게 좀 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메시지냐면은 참고 내지 주의 메시지에 해당을 해요. 보통 이런 거는 언제 많이 뜨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털 지난 명령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경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등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경고 내지 참고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행 자체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인풋 아웃풋 기반으로 항상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채점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출력하는 메시지들은 채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쓱쓱 내려보니 어 글쎄요. 뭐 색인 잘 색고 그래프도 뭔가 매프로니보다 예쁘게 색깔도 형형색색 들어간 것 같은데 뭐가 자꾸 깨집니다. 이거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한글이 깨지는 겁니다. 가로축 휴관일. 전체 제목도 한글이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제가 슬라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한글이 도식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이런 거.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 잘 되면 넘기세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자, 보조 코드 1을 먼저 볼까요? 다짜고짜 느낌표가 뜨는데 일단 덮어봅시다. 느낌표 수도 apt 하이픈 get store 마이너스 y 펀트 나눔 하이픈입니다. 느낌표 수도 fc 해시 마이너스 f 느낌표 rm 하면 또 월드스타가 생각이 나는데 미안합니다. 슬래시 갓 캐시 슬래시 맷 플롯 리 하이픈 r
붙여쓰기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때립시다. 여러분이 오타 없이 작성을 하셨다면 조금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한 9초 정도 제 컴 기준으로는 실행이 됐군요. 자, 이 상태에서 별과탕 너무 기니까 닫고요. 새 코드 셀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런타임을 다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 실행 완료된 상태에서 새 코드 셀 하나 만드시고 런타임 몽땅 초기화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눌러볼게요. 자, 다시 시작하셨죠? 이 상태에서 두 줄만 더 적겠습니다. 도적 코드 2로 넘어갔습니다. PLT.rc 폰트 그리고 패밀리 이꼴 나눔 빠른 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 런타임 초기화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별 말이 없이 실행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 코드를 실행해 볼까요? 오호라 멀쩡하게 나오네. 방금 전 에러 메시지도 폰트와 관련된 거구나라고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니까 훨씬 깔끔하죠. 당장 방금 전만 하더라도 네모라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휴관 요일별 도서관 수, 월, 금, 일. 아하, 월요일에 휴가 나는 수원 도서관 수가 제일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공공도서관을 종종 가는데 월요일 휴가 나는 곳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시각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카운트 플러시 가지는 가장 막강한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세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하나 세고 앉아 있을까? 그걸 시각화하는 동시에 대신해 준다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되겠습니다. SNS는 이런 식으로 특수한 플롯 혹은 형용택색의 플롯을 그리기 적합한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보조코드 완투를 저 설명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오셨는데도 한글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대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정말 다채로운 이유로 깨지기 때문에 특정 몇 가지 솔루션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일단 그대로 실행하시고 끝까지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걸로 해결이 아마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카운트 플롯 시각화를 해보았고요. 시본과 매플립이 가지는 차이. 색깔 팔레트가 훨씬 다채롭다. 이걸 보통 팔레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색상 팔레트가 훨씬 다채롭다. 그리고 그리지 못하는 플롯도 어느 정도 그려준다. 참고로 여러분, 그 시본이 그려주는 플롯을 매플립이 다 못 그려주는 건 아닙니다. 시본 것 중에서 매플립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스타일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네 가지만 그리면 오늘 끝납니다. 조금만 더 달려볼까요? 두 번째,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굳이 면적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약간 두루뭉술하게 드렸어요. 면적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플롯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플롯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개의 숫자들이 얼마나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지 또는 모아져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기 제일 좋은 플롯 중 하나는 바로 박스 플롯이 되겠습니다. 박스 플롯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플롯 그려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결국 우리는 뭘 할 거냐? 도서관 유형에 따라서 면적 분포를 도식화할 겁니다. 도서관 유형은 여러분 파일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공 도서관이 있고요. 이 꼬꼬마 친구들이 가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면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코드 먼저 눈으로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불러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C본 문법 좀 익숙하네요. C본은 어떻게 작성한다? SNS.점 플롯명. 근데 이번엔 박스 플롯을 쓰기로 했죠. 박스 플롯으로 입력해 주고요. 자, 이 C본은 데이터를 괄호 안에 보통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는 DF에 있고 박스 플롯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X와 Y가 필요합니다. X는 왜 필요할까? 도서관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개를 작성하니까 필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Y는 왜 필요할까? 아니, 분포를 보려고 하는데 면적 분포를 보려고 하잖아요. 다른 장소수 분포가 아니라
면적 분포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y값은 부지 면적으로 넣겠다라는 거. 요식 행위로 참고로 PLT 타이틀까지 넣어주고요. 쇼 한번 해보죠. 같이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패치까지 했으니 이제 코드를 작성할 시간. 임포트와 df는 생략하도록 하죠. SNS 박스 프로. 뭐 가지고 그릴 건데? df 가지고 그릴 거고요. df는 이미 잘 불러왔죠. 너 X축은 뭘로 구분할 건데? 나 공공도서관이랑 어린이 도서관 두 가지 나눠 그릴 거야. 너 그럼 뭘 분포를 그릴 건데? 어떤 분포를 그릴 건데? 부지면적 분포를 박스 플러스로 그려달라라는 겁니다. 제목은 뭘로 할 건데? 아하, 어한 유형에 따른 부지면적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표를 하라.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오, 꽤나 흥미로운 자료가 나온 걸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드리죠. 자, 도서관 유형에 따른 부지면적 분포라고 해서 진짜 가로축 X의 도서관 유형을 넣었으니까 도서관 유형이 뭐냐에 따라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둘로 쪼개진 거의 모세와 다름없어요. 둘로 이렇게 탁 갈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부지면적도 Y축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박스 플롯은 말 그대로 박스를 이용해서 그리기 때문에 박스 플롯인 겁니다. 이 박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의 절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 도서관들이 많고 많은데 공공도서관의 절반가량은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절반 정도는 부지 면적이 이 정도로 분포하는구나. 대략 4만에서 8만 사이죠. 이 정도 분포하는구나라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이 마치 아령 같은 아이따는 뭔데요? 이 아이따는 나머지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는 뭐겠어요? 중간 50%를 제외한 위쪽인 거니까 면적 기준 상위 25% 친구들의 분포가 되겠죠. 반대로 아래쪽 아이다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 기준 하위 25% 친구들 그리고 사이에 있는 파란 놈들은 25%에서 75% 사이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전반적으로 6만 6천이죠. 6천 정도의 부지 면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아예 부지 면적이 이렇게 작은 데도 있고 엄청 큰 데는 12,000 정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괴한 다이아가 둘 보이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여러분 글쎄요. 변터리 파트를 유심히 들었던 분들은 아마 대답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바로 아웃라이어, 이상치인 겁니다. 스티븐이 가지고 있는 다트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상치가 분류가 되는데 그 이상치들이 바로 이 다이아 형태로 쪼개지는 겁니다. 아, 전반적으로는 0에서 12,000 내에서 부지 면적이 다 분포를 하는데 2만이나 4만 5천 같은 기괴한 분포관들도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오른쪽 볼까요? 어린이 도서관은 분포가 어떻습니까? 어린이 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 넓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더 좁은 데에 많은 도서관들이 분포하는 걸 간파할 수 있고 또 터무니없이 넓은 이런 친구들도 없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는 사실 시각화만큼이나 해석이 더 중요해요. 뭐 우리 수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 사회문화 수업이 아니잖아요. 뭐 그 생활과 윤리 이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를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는 것만큼이나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언지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자, X와 Y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굳이 X야? Y의 도서관 유형. X의 부지 면적 들어가면 탈나나?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X의 부지 면적이 들어가고 Y의 도서관 유형이 들어가니까 방금 게 돌아간 채가 됐고.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Y축의 도서관 유형이라고? 그러면 둘이 모세가 Y축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지 면적이 X값으로 이렇게 분포가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가로로 박스 풀어서 보는 게 더 좋아. 그런 친구들은 이런 식의 문법을 택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산포동 회기선이라는 굉장히 기괴한 플롯을 제가
명시해 드렸습니다. 뭐를 알고 싶다? 열람실 좌석수와 장석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 우리 이거 그리기 전에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도서관이라면 열람실 좌석수와 장석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장서수는 어디가 많아? 규모가 큰 이따시만한 도서관들이 보통 장서수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이따시만하게 큰 도서관들은 보통 앉을 자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둘은 대충 우상향하겠구나. 양의 상관관계를 두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은 다를 수도 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 산포도 및 회기선 형태의 플롯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LM 플롯이라는 걸 C본에서 채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M 플롯도 생소한데 여러분 사실 회기선이라는 게 좀 더 생소할 수가 있어요. 회기선이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산포도와 함께 어떤 직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그런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LM 플롯이라는 구문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도 여러분 다행인 거는 F론립이나 C본이나 한 번 문법은 영원한 문법입니다. 다 비슷해요. C본은 SNS, 플롯명, 데이터 쏴주기 이 문법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자, 역시 LM 플롯의 경우에도 X와 Y가 필요합니다. 왜 X와 Y가 필요해? 여러분 지난 시간 산포도, 월요일 산포도 생각해 보세요. 가로랑 세로에 뭐가 들어갈지 있어야 점을 찍잖아. 그래서 이 친구도 X와 Y가 필요한데, 마침 열람실 앉을 자리랑 장서수 사이 관계를 표시하래. 그럼 X에 앉을 자리, Y에 장서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타이틀까지 적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작성해 볼까요? 우리가 산포도만 알기 위해서 사실 매프로님에서 바로 산포도를 스캐터 플러스로 때리면 되지만 이렇게 산포도와 회기선을 예쁘게 얻으려면 C본의 힘을 빌려야 한다. C본의 힘을 어떻게 빌릴까? SNS의 LM 플러스로 힘을 빌리도록 하죠. 데이터는 DF에 이미 존재하고요. 산포도를 그린다고 X와 Y 내놔. X는 열람질 좌석수, 열람좌석수, Y는 자료수 괄호도수. 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름들은 정확히 데이터 프레임의 10명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하겠군요. 읽기 타이틀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러니까 그냥 적는 거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및 장서수에 대한 및 회선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오호, 상당히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산포도만 찍었을 때는 점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섀도우, 그림자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회기선이 뭔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힌 분들,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감이 안 잡힌 분들이 있을 텐데 회기선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직선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설명하려고요. 제가 발표자 100명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100명 여러분, 이 데이터는 이 선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선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제 말이 설득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선과 데이터들은 너무 많이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면 데이터는 이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그려요. 그럼 사람들이 꽤나 끄덕끄덕 할 겁니다. 선을 그리는 데 솜씨를 좀 도리도리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충 데이터랑 선이 비슷비슷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수학적으로 우리는 데이터가 존재할 때 그 데이터랑 가장 잘 맞는 선을 딱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통 최소자승회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원리로 구하느냐? 여러분, 선이 있으면 선과 데이터가 떨어진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우리는 이 간격들을 제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곱합이 가장 크면 안 되겠죠. 가장 작다라는 건 오차가 제일 작다라는 거. 별로 안 떨어져 있어? 너가 최고의 선이구나. 이런 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귀찮은 일을 C본이 대신 해준다라는 거. C본이 이렇게 완벽한 회기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가장 잘 적합한 선. 이 선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열람지 의자 수랑 책 수는 뭔가 전반적으로 양에 비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외진.
진짜로 양으로 비례하네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 그림자의 정체는 뭐냐? 이 영역의 정체는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별로 그 재미없게 들은 파트일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을 때 그 통계 파트에서 신뢰 구간이라는 거를 학습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이 우리 학급 전체의 키를 추정할 때 80이다 라고 추정하지 않고 그 왼쪽 오른쪽에 어느 정도 구간을 뒀습니다. 175에서 185로 떨어질 확률이 97.5%다.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을 뒀잖아요. 그 신뢰 구간이 바로 이 섀도우로 표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정도의 데이터들이 보여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어요. 자, 그리고 주목할 거 한 가지는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휴값 잘 안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휴라는 거는 풀로 작성할 때 함께 투입될 수 있는 값이고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색상에 따라 도식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는 수원시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관에 대해서 삼포도 회계선을 다 때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 의린이 도서관은 의린이 도서관대로 내가 따로 그리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어려울 거 없이 단 하나의 옵션, 큐값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값에 무엇을 넣어준다? 도서관 유형을 넣어준다. 이거 하나만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과 한번 볼까요? 이군요. 이렇게 열람자석수, 자료수, 삼포도 회기선이 그려지는데 도서관 유형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회기선만 따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회기선만 따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본에서 플롯을 작성할 때 휴값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색상에 따라 도식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플롯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는 밀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밀도는 영어로 distribution. 그래서 dist plot이라는 걸 그릴 텐데요. 이거는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린다? 밀도를 볼 건데 그중에서 어떤 밀도를 보냐? 도서관마다 연속 관행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잡지 같은 거 연속 관행물이잖아요. 그런 장서의 수를 밀도 그래프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문법 어떻더라? C본 플롯 SNS 디스트 플롯을 그리는데요. 우리 보통 데이터 이퀄 DF로 쏴주고 시작했죠. 그리고 XY 찍었잖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거랑은 좀 괴가 다른 게 뭐를 볼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해요. 얘는 도서관별 연속 반응물의 수만 보려고 합니다. 다른 값은 한줌도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 제가 밑줄 친 이 값 전체를 애초에 쏴버려야 된다는 거.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장서 수도 있고 의다 수도 있고 도서관 유형도 있고 그런 거 다 타치하고 오직 연속 간행물 수만 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많고 많은 열들 중에서 다료수 연속 간행물 이런 식으로 열들을 일정 부분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퀄 DF 형태로 쏴주는 게 아니라 DF 대괄호 열명 형태로 이 열 자체를 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약간 예외 느낌으로 좀 오늘 본 문법들과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타이틀까지 멋지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함께 작성하고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본 문법과는 살짝 다르다. SNS 디스트 플러스는 똑같은데 얘는 데이터.df가 아니라 바로 쏴주는 어떤 데이터 많고 많은 열들 중에 자료수 연속한 이 열에 대한 분포만 궁금하다라는 거죠. 혹은 의식행위 들어가 한번 볼까요? 밀도 그래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밀도를 보기 위해서는 매프런이나 히스토그램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막대기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를 부드럽게 이을 수 있구나. 막대기 딱 끊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잇는 것까지 함께 출력할 수 있구나. 그걸 덴시티 그래프, 밀도 그래프라고 하고 디스트 플롯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주목할 만한 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할까요? 자, 베이직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열심히 굉장히 많은 그래프들을 그렸습니다. 스크롤 올려볼까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렇게 많은 그래프들을 그렸는데 다 뭐밖에 안 그렸냐면 하나밖에 안 그렸어요. 그래프가 이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 둘로 나눠질 수 있지만 하나 그렸고 얘도 하나, 이 친구도 하나. 하나만 그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만 그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2x2 해가지고 뭐 유형에 따라서 둘로 나누, 또 도서관 휴관이에 따라서 둘로 나누,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짜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다양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쪼개서 n by n 형식으로 그리기 위해선 우리는 보통 그걸 격자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격자를 따서 베이직 그리드라는 명령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는 문법적으로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활용을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베이직 그리드라는 거는 SNS 베이직 그리드와 같이 불러옵니다. C본이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이직 그리드를 선언하는 순간 얘는 묻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어디 있는? 데이터는 DF에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묻습니다. 로우와 콜 두 가지를 최대한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뭘 묻는 거냐면 뭘 가지고 쪼개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필기해 드리는 거 볼까요? 자, 우리가 그리드를 이용해서 좌측 상단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리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로축을 쪼개는 기준은 휴관일이 월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리고 세로축을 쪼개는 기준은 얘가 공공도서관이냐 어린이 도서관이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로우랑 콜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코드에 나타난 대로 콜 이퀄 도서관 유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로를 도서관 유형으로 칵 자르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려보시면 확실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컬럼을 도서관 유형 기준, 즉 공공과 어린이를 별도의 컬럼으로 쪼개서 그리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안 줄 수 있어요. 로우를 안 주면 가로축은 안 쪼개는 겁니다. 로우를 주면 가로축 쪼개는 거고. 자, 이렇게 만든 그리드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뒤에다가 저장을 하겠고요. 이제는 뭐를 한다? 뒤에다가 맵킹을 해주면 됩니다. 맵 어디서 봤었는데 제가 해설 강의 중간에 이게 우리 수업 범위는 아니지만 쓰면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설명해 드렸던 맵킹의 의미가 뭐였냐면 뭔가 한 방에 줌 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맵킹도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쏴주는 겁니다. 뭐를? 방금 쪼갠 두 개의 그리드 전체에 그래프를 쏴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봐. 이 첫 번째 줄에는 그래프가 없어요. 뭘 그리겠다는 건지 없잖아. 우리 지금 뭐 그리는 거야? 밀도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는 거니까 리스트 플롯 여러 개 그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뭐를 그리는 거더라? 수 연속관 가지고 그리는 거더라 라고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과 문법적으로 아예 딴판이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이 문법을 잘잘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TLT 쇼를 했을 때 기깔 나네요. 어떻게 됩니까? 콜, 즉 세로축을 도서관 유형으로 쪼갰다라고 내가 천명을 했으니까 진짜 세로줄이 두 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 하나, 어린이 하나 쪼개졌고요. 도서관 유형이 셋이었다면 세 칸으로 쪼개졌을 겁니다. 둘이니까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SNS 디스트 플롯이 따로따로 그려진다. 공공도서관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어린이 도서관은 이런 부분. 사실 이해가 가죠.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으니까 이렇게 간행물 분포가 넓디 넓은 반면에 어린이 도서관은 너무 비슷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장서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연속 간행물 장서수도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시크리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로우 값을 넣으면 가로로 쪼개져, 콜럼 값을 넣으면 세로로 쪼개져.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각화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 근처에는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겠다, 데이터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라는 거는 그 국가의 기조와도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곁에 이미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뭐 지자체가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 중앙정부가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개방된 데이터셋 중 하나를 찾아서 그 데이터셋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시각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3개 이상의 플롯을 스스로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그리는 과정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맵플러닝, 시본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참고 사이트 3개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공공 데이터, 개방돼 있는 데이터가 많은데 어디서 그걸 찾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data.go.kr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들어가시면 분야별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고 또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맵플러닝 C본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지만 못 배운, 시간상 못 다룬 프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싶은 분들은 맵플러닝과 C본 공식 도큐멘테이션 홈페이지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곳들을 참조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멋진데? 결과물들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수강생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희 시각화는 월수에 걸쳐서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수는 모두 대면인 거 잊지 않으셨죠? 저희는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